수 있지만 수비를 잘하면 우승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운동장에서만 인사드렸는데 오늘은 곧 있을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에 앞서 양팀 최근 경기에 대한 수비적인 프리뷰를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토트넘과 번리전 경기를 쭉 보면서 물론 공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았던 상황이나 손흥민 선수의 기록적인 득점 상황도 있었지만 과연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에 와서 수비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몇몇 아쉬운 장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 20분에 나왔던 상황인데요. 사이드에 공이 갔을 때 수비가 해야 될 역할은 측면 수비수는 크로스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오리에 선수가 크로스를 허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상황이 나왔을 때 중앙에 있는 선수들에 대한 대처가 조금은 아쉬웠던 게 여기 나옵니다. 크로스가 올라오기 직전에 자기 멘트를 체크를 해야 되고 우리 편 수비수와 나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돼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상황 보시면은 산체스 선수와 알드베르트 선수가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그리고 상대 공격수에 대한 체크도 전혀 안 돼 있고 상대 공격수는 4명인데 우리 수비수도 4명인데 전혀 멘트에 대한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산체스와 알드베르트 선수가 겹쳐있기 때문에 멀리 있던 베르통원 선수 또한 수비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았죠. 헤딩까지 연결돼서 골포스트에 맞는 상황까지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바짝 나와서 크로스를 나오지 않게 했었으면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이드에서 선수가 크로스를 올릴 준비가 돼 있으면 가운데 있는 중앙 수비수와 나머지 있는 선수들의 이 위치나 상대 공격수에 대한 체크가 필요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산체스 선수가 골대 앞쪽에 있어서 상대를 골대를 등지게 만드는 상황이 있었어야 되고 알드베르트 선수도 조금 더 상대 공격수 쪽으로 가 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래야 그 뒤에 있는 베르통원 선수 또한 두 선수에 대한 체크가 조금 더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이거 진짜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번에도 토트넘이 수비하는 장면에서 마찬가지로 중앙에 있는 산체스와 알드베르트 선수가 조금 위치 선정이 좋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이쪽에는 아무런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위치 선정을 조금 뒤로 했으면 더 좋은 수비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측면 상황에 대해서 토트넘이 전부 다 공만 보고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위를 전혀 살펴서 상대 공격수를 체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수비수인 측면에 있는 베르통원 선수가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네, 베르통원 선수 화내죠. 저였어도 화를 많이 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알드베르트 선수가 상대 공격수 위치를 파악을 했다면 이제 헤딩까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실점을 했다면 또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라고 봐서 측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토트넘이 준비를 잘 하면은 다음 경기에서는 이런 상황이 많이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조금 높게 보는 거는 알드베르트 선수가 역습 상황이나 반대 전환하는 킥이 굉장히 조금 정확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풀백에 대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격적이었을 때 양쪽 풀백이 둘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왼쪽 백은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3백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공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후방 빌드업이 아닌 빠른 카운터어택이나 아니면 굵직굵직한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수비는 워낙 조직적으로 훈련하는 시간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5대0이라는 스코어로 클린시트를 했지만은 아직은 조금 수비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하자. 바이에른 뮌헨의 최근 경기 뮌헨 어렵네요. 뮌헨 글라드바흐와의 실점 장면에 대해서 수비 프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점 장면인데요. 이거는 감독 선생님들마다의 성향인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지역을 방어를 할 건지 아예 맨투맨으로 선수를 잡아서 수비를 할 건지.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있고 몇몇 선수들은 맨투맨으로 잡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멘트를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도 25번 선수가 아무런 수비에 대한 제지를 받지 않고서 쉽게 헤딩 득점을 하는 상황이 나오게 돼요. 존 디펜스에 대한 장점은 득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에 우리 선수들을 미리 배치를 해놓는 거고 맨투맨일 경우에는 단점일 수 있는 게 상대 공격수와의 능력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1대1 상황에서 쉽게 실점을 먹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디펜스와 맨투맨 수비에 대한 거는 각 감독님만의 팀만의 색깔이어서
나 배고파요. 지금 페널티킥 주는 상황은 마르티네 선수가 박스 안에서 태클을 시도해가지고 페널티킥을 주는 장면인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월드컵에서 안정환 해설위원이 태클하는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가 수비 출신으로서 태클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태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한 동작에 거의 모든 상황이 끝나거든요. 제 이 동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후의 가장 좋은 판단을 했을 경우에만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도 태클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상대 공격수가 골대로 공을 향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공을 향하는데 굳이 무리하게 태클을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수비가 잘해야 되는 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너무 성급하게 태클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것도 가장 위험한 페널티 박스 안에서 토트넘의 측면 수비를 어떻게 잘 준비하고 나오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바이에른 뮌헨 역시 큰 위험한 상황들은 많이 없었는데 잦은 판단 미스와 이런 거를 좀 뽑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바이에른 뮌헨이 지더라도 조 1위는 확정되기 때문에 토트넘도 굳이 진출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선수들을 기용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끝. 어렵다.